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 바깥게 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그 교내 체벌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 뭐 교내 체벌은 모두 다 인식돼 있기를 범죄라고 이렇게 많이 인식은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진짜 좀 학교서나 뭐 집에서나 많이 좀 매를 맞고 그렇게 예,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바로 설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저도 이제 학교에서 네. 있다 보니까 네. 선생님이구나. 네. 아, 그렇구나. 네. 아이들을 사실 이렇게 좀 체벌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체벌을 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손 잘못되면 영창 가잖아. 예. 그 요즘은 뭐 사실 뭐 손바닥만 한번 때려도 아, 고소 그래. 당한다고. 고소당해. 예. 맞아.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 참 정말 그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뭐 너무 남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돼서 네. 정말 아이들한테 사랑의 매를 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간혹에서는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애매하지. 혼돈이 와서 네. 스님께 한번 정말 이게 네, 저도 그런 어떻게 질문을 아주 많이 받은 적이 네. 있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애들 뭐 법당에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문제는 말이죠.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체벌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만약에 체벌을 어느 정도 허락한다. 그러면 왜 큰 문제가 나는 거 아니? 참 안타까운 게 제가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다 품성이 다르잖아요. 그 교수 사회는요. 교수가 3명 있으면 3가지 파로 갈린대요. 4명 있으면 4가지 파로 갈린답니다. 선생은 선생대로 파가 다 갈리는 거야. 의견이 통일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교수 사회나 이런 사회도 너무나 갈등이 많아요. 선생님들 세계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하고는 좀 패턴이 다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체벌을 하자 그러면 정말 사랑의 매를 쳐야 되잖아요. 그지? 사랑의 매를 쳐야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대한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자기는 선생님한테 맞을 때 선생님이 감정으로 때렸다고. 사랑의 매라고 느끼지 않는 거야. 화가 나니까 막 칠 수가 있거든. 학생들이 진짜로 맞을 때 이 선생님 나를 사랑의 매를 치는구나. 이 느낌이 그럴 텐데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계모가 때릴 땐 멍이 들지만 친모가 때릴 땐 멍이 안 든다 그러잖아. 그런 거 있지 그지? 여기도 계모님 있어? 진짜로 매를 쳐도 그 매가 사랑의 매인지 감정의 매인지 말이야.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로 분명한 사실이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자기 직업에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선생이라는 직업, 학교 이런 교원 시험 보잖아. 무슨 임용고시. 그 율이 굉장히 셉니다. 선생님도 잘 안 뽑아요. 근데 들어가 선생님 되기도 엄청 힘든데 선생님 된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얘기해 보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다 의견이 달라. 저는 체벌을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에게
초다를 매라 그러잖아, 그지? 초다를 아끼는 자, 그는 유대인의 엄마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매를 쳐야 돼. 왜냐하면 중요한 건요, 아이 때는 아직 이른바 말하면 뭔가 잣대가 분명하지 않거든. 그 율곡의 어머니도 그 사임당도 율곡이 썼잖아요.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내 어머니 사임당은 잣대와 같은 인간이었대. 잣대는 척도거든요. 딱딱 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매를 치게 되면 죄에 대한 탕감의식이 생기거든. 금방 애들이 밝아집니다. 난 매를 맞았으니까 신난. 죄라는 게 죄의 무자성이라거든. 죄라는 건 내놔봐라 이거야. 매를 맞으면 탕감의식이 있으니까 밝아진다고요. 매를 안 치게 되면요, 자꾸만 스물스물 숨거든. 그 예민한 엄마들은 뭔가 아니, 너 요즘에 뭐 잘못한 거 있지? 일로 와 임마. 바른대로 말해. 바른대로 말해. 이러면 아니 엄마 잘못한 거 없다. 종아리 걷어. 엄마 이러잖아요. 그럼 매를 딱 맞고 나면 애들이 뭔가 아니, 금방 신나거든요. 애들이 밝아져요. 매가 아프다 문제가 아니라 매를 침으로 인해서 애들이 뭐라? 밝아집니다. 죄의식을 녹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정말 엄마 아버지는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때릴 때, 왜냐면 애들이 또 크거든요. 지금 말만 하잖아. 애들이 덩치가 크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뭐 이렇게 나오면 애들한테 두들겨 맞는 선생님 있잖아.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은 겁난다니까. 이게 참 문제라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저도 교육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내가 물어본 그 교육 담당자도 그러더라고요. 부교육감이었는데 지금 그만뒀지만 매를 쳐야 된다는 걸, 체벌해야 되는 걸 자기도 인정한대요. 근데 체벌을 하려고 해놓으면 학교마다 문제가 보통 문제가 나는 거예요. 참 이게 말씀이죠. 체벌이, 매를 치는 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돼야 되는데도 매를 치게 되면 그게 또 뭐라? 미묘한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매를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소라니까. 조그만 잘못을 고소당해요. 이제 학부모들이 고소합니다. 선생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도가 땅에 떨어져요.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육부터 참 문제입니다. 그 애들이 또 엄마 아버지 알기를 또 우습게 알잖아요. 내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와서 놔줬으니까 나오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달겨들어요. 뭐 저도 애들 때문에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데리고 오면 그냥 막 괴로워요. 그럼 이제 또 한참, 너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올 때 네가 안 나오고 싶었는 줄 아냐? 다 임마 경전에 나오는 게 표준 이렇게. 여기 봐라. 너 있잖아. 전생에 다 네가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성의 별들의 세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엄마 아버지 뱃속을 타오네? 다른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인연 따라 들어온 거야. 네가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고, 아들로 온 게 경전에 봐라.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 아들은 엄마의 연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딸은 아버지의 연이라고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거야, 이 녀석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한테 엄마 아버지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를 결혼하게 되면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를 해본 위인이 없어. 훌륭한 엄마 되는 공부를 해본 위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큰 문제예요. 사범대학 나와서 정말로 뭔가 아니 내가 훌륭한 선생님 되어야겠다. 이런 것도 참 이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게 체벌.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체벌 안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괜히 고소당하기 싫으니까. 그 때리다가 또 선생님이 저 터져버려. 그리고 뭐냐면 실제로 애들 요즘엔 좀 많이 완화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일진해가지고 선생님들 두들겨 팹니다. 막. 그런 거 사고가 많아요.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에 대한 교육을 집에서나마라도 집에서 좀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아버지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엄마,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아버지 엄마의 권위가 깨지니까 학교에 가서도 얘네들이 전혀 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다 뭐 전교전이 뭐니 해가지고 애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교과서도 뭐 중구난방이고 요번에 또 무슨 전교조 출신 무슨 교육감들이 그렇게 많이 당선됐다니까 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고 한쪽에 폐지하자 그러고 아유, 이게 참 정말 이념의 문제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내가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체벌에 관계된 것들은 일단 지금 체벌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애들을 사랑의 매를 칠 땐 치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드는 건 엄마 아버지밖에 없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거의 조사를 해보면 우리 선생님이 날 때리는 거 감정 가지고 때렸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답하는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습니다. 그 문제가 나는 거죠. 그 집에서 고자질하면 선생님 엄마한테 당장 고발 들어가 버립니다. 아유 안타까워요. 엄마 아버지들이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님. 네. 스님한테 궁금한 거는요. 이제 세월호 사태가 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네네. 다 300 몇십 명이 네. 수학여행을 갔다가 지금 현재 14명이 아직 못 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부모하고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부모를 그렇게 애를 태우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제일 첫 번째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완전히 그 양은 냄비 근성을 가져서 옛날에 회료 사건 났을 때도 그렇게 난리였었는데 그때는 어른들이 많이 사망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고 요번에 애기들이 많이 사망을 하니까 안타까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스님한테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네.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어떤 아줌마가 살려달라고 방 매달리는데 뿌리치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네. 나왔는데 이제 그 사람은 살아 있는데 네. 그 뿌리친 여자가 네. 현상에 나타나가지고 네 혼자 잘 사냐 그러고 악몽에 꿈에. 시달리고 아니 현재 실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무슨 경비를 보는데 지금도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끼? 네,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건 또 비하인드 흔연히 스토리네?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그러고 흔연히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보이고 리얼 다큐에서 그걸 보여줬거든요 하루. 그래요? 그런 걸 볼 때 전생과 현생 인연이 과연 무엇일까? 네. 우리가 항상 살면서 나눔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항상 스님께서 보시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그 보시를 알려줬으면 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참사를 당하지 않았나 하여튼 궁금해요. 스님 말씀 좀 해주세요. 박수. 아유 보살님 되게 똑똑하다 야. 되게 똑똑하네 그냥 뭐 내가 보니까 더 잘하네 그냥. 지하철 참사할 때 그때 막 리얼 다큐에서 보여줬어요 그걸요? 그랬구나. 자, 아이고 참 어려운 질문이네. 그 그게 아들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저 세상 가셨는데 그 엄마 부모하고 무슨 인연이냐? 그 막연이냐? 말하기도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네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보살님 질문을 들으면서 퍼뜩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오조 홍인대사라고 있었거든. 오조 홍인대사라고 있는데 오조 홍인대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전생에 뭘 했었는 거 아니? 신선도를 했었어요. 신선도를 했는데 자기가 나이가 80 넘는데 도신대사는 사조 도신인가 그러는데 뭔가 거량을 하고 힘겨루기 이제 신통이라고 하는 뭐 여러 거량을 하다 자기가 졌어. 신선도에 자기가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이가 80이 넘은 노신선도의 대가가 도신대사한테 월급비를 했다는 거야. 했더니 당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몸 바꿔 가져와라.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신선도 대가. 그래가지고 혼이 날아가가지고 어느 집에 태어났는데 도신대에서 딱 보고 갔다는 거 아니야. 이 집에 기가 막힌 게 처녀 뱃속에 또 들어갔다고 나와. 이 집에 애가 나면 내가 데려오겠다. 그래서 나이가 7살이 되자 그 절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홍인대사라고 육조 회능의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인대사가 절에 있을 때 그 엄마가 7살 때 나갔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어디 절에 큰 절에서 큰 스님이 돼가지고 큰 도인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야. 그게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오조 홍인대사절에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애미라고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저 여자를 갖다 광에다 가두라 그랬어. 자기 엄마인데. 기가 막히지 그지? 그래가지고 광에 가둬가지고 굶겨 죽입니다. 엄마를. 그러니까 그 절에 있던 스님네들이 저런 나쁜 중이냐고 말이야. 막 그냥 막 저 어머니한테 저렇게 불효막심하고 말이야. 저런 게 어딨냐고 했더니 막 난리치는 겁니다. 저 당장 저거 그냥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막 중들이 분기탱천한 거예요. 기록에 나옵니다 이거. 근데 결국 그 엄마가 굶어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공청이라고 그래서 홍에서 딱 내가 이제 내 아들의 뜻을 알렸다. 내 아들의 뜻을 알겠대. 그 엄마도 그런 아들을 낳았으니까 뭔가 한 줄거리 전생에 뭐가 있었던 말이죠. 우리가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는 건 지중하다 그랬잖아. 무량겁의 인연, 만겁의 인연이라고 그랬어. 근데 굶겨 죽으면서 깨달은 거야. 이게 도인이 되다 보니까 인연을 이제 뭐라? 성불하려면 뭐라? 부모 자식의 인연이 녹아져야 되거든. 또다시 만나야 되니까. 내 아들의 뜻을 알렸다. 이걸 공청을 하니까 그 얘기를 허공에서 한 공청을 듣고 스님애들이 전부 다 잠잠해졌다는 거야.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인연치상 근고연이라 전부 다 인연 따라 이렇게 만나거든. 인연이란 말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끈이 있잖아. 다 끈이. 그러니까 자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그지 뭐 너하고 나하고는 악연이었어. 악연이었다 하더라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봐. 엄마를 굶겨 죽였지? 이건 너무나 참담한 얘기라고. 그런데도 엄마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들의 뜻을 알렸다. 우리가 고통 있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악연과 그러니까 어떤 궁극의 우리가 선인이 악인이 하지만 이게 묘한 게 내가 병에 안 걸리겠다 하면 더 걸린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친구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의사들의 수명이 짧아요. 그 의사들이 자기 전공하는 병으로 죽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 얘기지만 제가 아는 뭐 한 분이 폐암 전문의 폐암으로 죽더라고. 하도 그걸 보고 찍으니까 이미지거든요. 의사들이 많이 죽습니다. 일찍. 병하니까. 병은 마음의 병이니까 중요한 건요. 병을 진짜로 이길 수 있는 건 전생의 트라우마 이른바 전생서부터 흘러오는 것 때문에 자꾸만 업장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선생업, 현세실조, 악귀사마 이렇게 불이경에 나오지만 뭐냐면 병에 이른바 요즘에 말하면 건강식품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 보면 뭐라? 오히려 병에 대한 집심이 커지는 거거든. 병을 낳는 비결을 병을 포기하면 돼. 잊어버리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병은 왜 오냐? 유한의 세계에서 오거든. 남에게 자꾸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광명의 마음이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악연과 선연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니까. 그 엄마는 뭔가 아니 아까 말씀대로 뭐 어려운지 잘 사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이게 말이죠. 참 요번에 우리 법당에서도 거기 배 탔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뭐냐면 부부가 둘이 뭐 결혼기념일인가 갔는데 커피를 갖다 마신다고 자기 마신데 아내는 뭐라 안 마신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왔는데 그냥 자기는 살고 아내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악연과 선연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엄마 아버지들이 너무나 격한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고심 중에 계시고 너무 아프시겠지만 또 그를 통해서 또 많은 공부를 하실 거야. 안타깝게 이름 말할 수 없고 그늘이 아까 제가 스케이프고트 이름 말하면 희생양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데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 대우각성했는데 이게 또 대구 지하철 사건이나 무슨 사건 계속 사람이 많이 돌아가신 사건들 하면 또 지나가면 그만이거든. 또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 전생에 무슨 뭐 악연이라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 뭔가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선 그건 뭔가 그런 인연들은 뭔가 또 거기서 공부하는 게 있잖아. 고통 가운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니 여러 가지 무슨 뭐 인연 참 인연이라는 게 정말로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 마지막으로 그 다 해답되는 말씀이 뭐겠지만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가 에너지라고 그랬지. 에너지는 물리학에서도 불생불멸입니다. 에너지 항존이야. 내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한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삥끗하니까 뭔가 하니 나 커피 마시고 올게 배가 가라앉잖아요. 근데 자기는 옹곡결에 나왔는데 아내는 그냥 빠져서 가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 이것도 무슨 인연이야. 도무지. 지하철에서 그냥 그냥 사람이 막 죽었는데 막 나타난다. 그렇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고 보면 지금도 트라우마 뭐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신문에 보니까 나타났는데 아들들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실제로 나타날 겁니다. 아마. 실제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그 송파 삼전동에 사는 우리 보살님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계속 꿈에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서 꿈에 나타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보살님이 천도제를 잘못 지내서 그런가 보다. 천도제를 지냈는데 진짜 천도제 지내고 했더니 진짜 안 나타나니까 또 뭐냐면 스님 꿈에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송하더라니까. 아이 난 참 옛날엔 잘 나타나더니 말이 요즘 왜 안 나타나냐고. 참나 좀 머저리 바보 같아. 그 좋은 데로 갔으면 됐지 또 뭘 나타나냐고 말이야. 아유 신랑 보고 싶다는 거야 또. 참 정말 사람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다니까. 그 천도제에서 안 나타난다니 그 다음에 또 안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그러니 말이야. 참 정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그렇게 나타나는 원한 영들은 그게 다 한이 맺혀 있으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려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주변에 아들 문제로 고민 중인 엄마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네. 그 요지는 네. 올해 25살인 아들이 네. 몸은 남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네, 그 내면은 여성이어서 네. 네, 성전환 수술을 네. 네, 고민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부모가 그 용납지 않아서 네,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사람 가운데 남자 여자가 함께 들어있는 사람, 양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비율도 적지 않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이게 정말 기독교로 말하면 신의 어떤 장난인지 창조가 잘못돼서 그런지 그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불교에서 이렇게 보죠. 제가 하버드 가서 강의를 할 때 또 그 문제와 더불어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똑똑하게 생긴 하버드 학생인데 동양의 불교에서 말이지 동성애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게 사실은 껍데기만 다르지 속 알맹이는 뭐라?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하면 농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남자들 가운데도 사실은 기집애 사내, 옛날에 어렸을 때 기집애 사내라고만 그래요. 얘는 기집애 사내.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진짜 그런 애 있었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똑똑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그러는데 생긴 건 꼭 진짜로 말이죠. 남자인지 어찌 모르겠지만 꼭 기집애처럼 생겼어. 매일 기집애 사내. 야 너 바지 벗겨보자. 바지 벗겨봐.
매일 바지 벗겨 보자. 이는 그 친구들끼리도 막 이는 바지 벗겨 봐야 돼 막 장난치고 소풍 가면 막 그러고 그랬습니다. 장난으로 말이죠. 꼭 기집애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양성이다. 완전자는 뭐죠? 아버지와 엄마가 이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만 하늘나라로 가면 갈수록 욕계를 지나면 뭐라 세계 가면 하나래요. 남자 여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세계도 남자 여자가 별도로 있다 없다?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양성이다. 음양이라는 건 이른바 저 아래로 가면 갈 하등한 생명체들은 음양이 갈라집니다. 고급스러운 차원들은 전부 다 하나로 같이 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몸뚱아리는 남자로 하는데 마음에 들어있는 건 여자야. 제가요 보살님 질문하고 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질문을 대해서 옛날에 그 참원 체크를 해봤어요. 뭐냐면 그런 또 무슨 모임이 있대요. 뭐 게이들의 모임이랄까 뭐 이런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연한 기회도 아니지 사실은 뭐 그 여기 법당에도 그렇게 나오는 분이 계셨었어요. 호모라고 그러지 호모 레즈비안이라고 그러고 그걸 죄수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여자하고 만나는 게 싫대. 여자하고 만나는 건 또 참 이상스러워. 저한테 상담을 한 적 있으면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남자가 좋대네. 아, 나 이거 참 정말. 그래서 이제 근데 생긴 것도 뭐냐면 웃기는 거예요. 생긴 것도 남자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당신이 만난 여자는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한번 우리 애인 소개해드린다고 하는데 그 여자애는 진짜 여자처럼 생겼더라고요. 둘 다 같이 살아요. 자기도 이게 비정상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미국엔 동성애로 결혼하잖아요. 우리 보살님 질문한 것처럼 껍데기는 남자고 속알맹이는 내가 그때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 친구 모임에서 나온 자료 보면 성전환 안 하야 됐잖아요. 성전환에서 남자가 여자로 남자가 된 그런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대체로 성전환하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 남자였다 여자라면 아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이 잘 모르잖아요. 검사를 다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봐서 껍데기는 남자고 속은 여자다 이거예요. 또 껍데기는 여자고 속은 남자인 사람도 있고. 그치? 껍데기는 여자고 속은 남자더라도 그건 여자는 또 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대체로 문제가 뭐냐면 레즈비안이라고 해서 여자하고 여자끼리 사는 건 그래도 덜 뭔고 아니 말이죠. 여자끼리 만나서 하는데 그 엄마들도 뭐 그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 고생하는데 대체로 이게 양성 가운데 뭐냐면 껍데기가 남자고 속이 여자인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이 대체로 그러니까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남자에서 성전환 수술인데 그 비율도 확실히 조사가 없지만 대체로 여자들이 남자로 성전환 수술이 꽤 있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리수란 여자도 있었잖아. 너무 이쁘게 나오고 요즘에 성전환 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얼굴 고치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식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아직 불교를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게 왜 그런 거 아니? 마음 가운데는 지금 살다가 보면 여러분도 이 전부 다 마음이거든.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마음 노름이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로 여자가 싫은 적도 있어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여자가 또 좋다고 그러잖아. 어떤 보살님은 자기 여자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잖아. 아, 나는 너무 거치는 세상 살기 힘들다. 돈 벌기가 힘들거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가서 뛰어나가 일해야지. 여러 가지로 갈등. 나는 여자가 좋다. 여자가 좋으면서 또 남자 생각은 남자. 이게 너무 힘들다. 어떤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아리까리한 선상에서 자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저승에서 부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올 때 자작자수라 했잖아. 일생 동안 사는 플로트를 짜가지고 나옵니다. 일생 동안 나는 플로트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아니 그렇게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성전환 수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도 큰 수술이라고 그러더라고.
다 뭐 자르고 뭐 하고 전부 다 그냥 뭐 보통 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알거든요. 그 우리 친구도 그런 성전환술 전문가가 있고 내가 소개해 준 적도 있습니다. 하도 보살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한테 잘 좀 해주라고 소개해 준 적도 있어서 그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환술 해가지고 만일에 간다 그러면 그 일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자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해야지 의미로울 것인가. 남자의 탈을 쓰고 사는 것이 의미로울 것인가. 어차피 뭔가 이게 진화의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남자로 오려고 하다가 그게 껍데기만 그렇고. 근데 또 하나 여자와 남자가 합쳐 있으니까 잠깐 마음을 기르면 되잖아. 씩씩하게 힘차게 자꾸 여자적인 속성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 남자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애기 같다 그러잖아. 그렇잖아. 그런 마음을 길러가면서 자꾸만 하는 게 의미로울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여자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이후전엔 100% 지선지미한 게 없다니까.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한다니까.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충분히 생각해가지고 서로 시간을 좀 두고 보면서 뭐 급할 건 뭐가 있어? 결혼해서 뭐 산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도 성전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남자로 호적에 올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남자로 호적을 또 바꾼다고 쳐봐봐. 어떤 남자가 또 그 뭐 긍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진지하게 좀 더 생각하고 제 생각 같아서 뭔가 하니 남자로 나오려고 하는 건 전생에 열망이었으니까 아직 다 연그러지지 않았겠지. 씩씩하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힘차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고통은 인간을 조금씩 단련시키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여기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벚꽃의 통으로 들어온 편지글입니다. 네. 제가 대신 글을 읽겠습니다. 네.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네. 연애 기간은 1년밖에 안 됐지만 네.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을 일찍 결정했어요. 네. 남자친구는 연애 때부터 저희 부모님과 가깝게 지냈지만 네. 저는 그쪽 어른들을 아직까지 못 만나 뵀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너무 미안한 말을 해야 한다면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시어머니 될 분이 척추 손해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계신데 지금은 몸이 너무 불편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당신의 병 때문에 아들 결혼에 장애가 될까? 저희가 결혼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사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남자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안타까웠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네. 척추 손해 변성증은 네. 서서히 손해에서 네. 울지 마. 네. 퇴행성 변화가 유전질병이라는 유전성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네. 유전 질병이라는 걸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네. 이 결혼을 분명 반대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이 안 옵니다. 네.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그러? 어쩌면 좋을까요? 네. 꼭 자기 얘기 같아. 편지 읽다가 울음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박수! 네. 우리 보사님은 편지 온 거라고 해서 꼭 자기 얘기처럼 오네. 읽다가 보니까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가 보네요. 그죠?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 근데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는 흘리는 거 좋은 거야. 우린 좀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은 뭔가 씻어내는 역할도 하잖아. 그지? 자, 근데 너무 자주 흐르면 안 된다. 자, 근데 이 척추, 이게 말이죠. 우선 당장 들어봐봐. 여기 보면 척추 손해 변성증이라고 그랬나 아까? 뭐 그렇게 얘기했지. 척추가 손해하고 연결등이잖아. 손해는 뭐냐면 운동중추거든. 이게 작은 골이 운동중추가 있잖아요. 그죠? 변성증이라고 하면 이게 점점 뭔가 하니 운동도 잘 못하게 되고 점점 굴신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지. 그지? 대충 봐도 하여간에 긍정적이지 못한 거지. 자, 근데
하나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게. 우리가 살아간 인생과 영원, 현실과 영원인데요. 자, 뭐 우리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게 있잖아, 그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뭐 그 여러 가지 불고 있는데도 자기 인생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세계적인 거인으로 만든 그런 여자가 있다 그러잖아.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거지. 헌신하는 거야. 천사지 그러니까. 천사의 마음을 내가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중생세계의 어떤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이 고민들입니다 사실은. 각양각색의 이 고뇌와 아픔과 쓰라림 같은 것들은 전부가 다 그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인격이 승화되고 인간이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가. 고통은 항상 사람을 몽고하니 겸손하게 만들고 하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좀 익어지게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어떤 그런 성자의 길로 나가는 어떤 선물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남자를 만났어요. 골자는 그거 아닙니까?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뭔가 유전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연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물론 시어머니가 또 편찮다고 하면 또 그걸 봉양하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전적인 소인이니까 아들, 딸들이 그런 유전적인 소인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참 정말 대단히 그렇게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인생이라는 건 말이죠.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꼭 시험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가. 이제 이것이 그 인간의 역량이고 그 점수 따라서 정말 천사의 길로 악마의 길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보살님은 이제 뭔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그죠? 어디로 갈까? 그 전에 한번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가지 않는 길, Lost Ways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숲속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길을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쪽 길을 보면 여기도 너무 아름다운 길처럼 보이고 여기도 뭐라? 너무 아름다운 길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길로 갈까 고심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 생각 따라서 이쪽 길을 선정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서 가다 보니까 가시덤불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니까 이미 시간은 뭐라?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 아유, 정말로 말이죠.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란 말, 이 사랑이란 말을 제가 요전에 법회때로 말씀드려요. 사랑이란 말의 정의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 설령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 이거야. 가다 보면 뭔가 하니 그 남편이 내 마음하고 달리 자기의 유전적인 재난이 있으면 아이가 또 그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럼 될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쓰라리하고 슬퍼할 거라고. 자기도 그렇고. 내가 설령 결혼 안 했어. 이 길 다른 길로 갔어. 그럼 어땠을까? 또 모르지, 그지? 이 사랑이란 말,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얘기를 하잔 말이죠. 뭐냐? 사랑은요, 하나가 되겠다. 결혼을 딱 한다. 하나가 되겠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땐 하나가 된다는 건 의지에 찬 결단입니다.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의 인생은 없어져야 돼. 하나가 되는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자연,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난 사랑합니다.
감정의 흐름으로 감정 노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이거는 절대로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너무 쉽게 변하니까. 그 결혼해가지고 얼마 살다가 배짱 틀린다고 헤어지자 보자. 이건 사랑하는 인간들이 아니야. 계산한 인간들이지. 이건 이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인간들이야. 사랑은 의제찬 결단입니다. 나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정말 나를 버려야 돼. 내가 사랑한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쓰러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버리고 가야 돼. 그래야지 그게 사랑의 참된 정의입니다. 가다가 불행하고 어렵고 아들 딸 나오고 야 천사들만 참을 수 있어. 보살들만 참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정말 이 보살님은 훌륭한 보살. 관세음 보살님 후신이고 약사래버의 후신이라. 척추 손의 변성증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가 나는 정말로 말이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진실로 그런 얘기를 해서 속이고 할 수 있었지 모르겠다. 그지? 속였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나 큰 괴로움이 오겠지. 진실을 말했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척추선의 변성증을 안다고 해가지고 무슨 결혼 못하라는 법이 없지.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정말로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가 자기하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리는 마음으로 의제찬 결단으로 내 인생을 당신에 맡깁니다. 하나로 가야 돼. 그래야지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결혼일 텐데 이 지상에 그와 같은 결혼들이 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겠는가. 그걸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승화될 겁니다.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보낸 사람이 정말 부처님께 살아생전에 계속 지켜줄 것이고 영원으로 가는 업그레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천사의 길, 정말 극락의 길, 성불의 길을 앞당겨서 갈 수 있는 사람이라. 정말로 만약에 가만히 판단해서 이건 자기 자신의 선택의 판단이 스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정말로 내가 이걸 이겨내기 어렵다. 내가 가다가 여러 가지 불행을 예견할 수 있는데 보통 세속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 이거 내가 잘못 말한다기보다 얘기를 하게 되면 스님에게 따라 인생을 가서 이 다음에 또 나를 원망할지 모르잖아. 스님이 그러라고 그래.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엔 천사가 많이 필요해.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왜 그 사람에게만? 자발적인 거니까. 자발적인. 헌신할 것인가 희생할 것인가. 인생은 어차피 길지 않거든. 인생은 얼마나 길겠어. 아이들이 만일에 그걸 알고 이 다음에 자라나서 엄마의 정말 천사다운 그런 면모를 한다면 그 아이들도 자라서 정말로 예측 불허지. 그지? 가능성, 척추손의 변성증도 그럴 유전의 가능성이지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 한 세상 사는 건 또 그렇게 공모하면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 모든 게 이게 전부가 다 선택은 누구라? 자기 자신에게 달린 거라.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과연 정말로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은 결의에 찬 결단입니다. 행동이고 감정이 아니에요. 괜히 I love you, 징글 love you 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에게 당신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참 사랑인 거야. 알겠죠? 그냥 자꾸만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 한번 진지하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 인생을 다 던지더라도 후회가 없을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쓰라림과 슬픔도 감내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겠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